안녕하세요. 지구과학 도파보기 24강 별의 광도와 반지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별의 물리량 첫 번째 별의 표면 온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별의 물리량을 총 세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표면 온도 T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광도와 반지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표면 온도에서는요, 우리 분광형이란 거 등장했었죠. 총 7개의 분광형, 표면 온도 높은 거부터 얘기해 보자면 O, BAFG, KM 요 순서대로 분광형이 있었고,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람다 맥스가 작고, 그러니까 짧고, 그리고 B-V 색지수가 작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1000켈빈인 분광형은 A형이죠. 우리 태양의 분광형은 G형이죠. 그 다음에 갑자기 퀴즈. 별의 색깔이 흰색인 별의 분광형은 그렇죠. A형이죠. 뭐 이런 식으로 분광형, 그 다음에 색지수, 그 다음에 람다 맥스값, 별의 색깔 이런 게 별의 표면 온도랑 관련된 것들이었고요. 이제 오늘 광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광도에 들어가기 앞서서 별의 밝기와 등급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는 그 별이 얼마나 밝은지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요. 마치 우리의 성적을 등급으로 나타내듯이. 근데 별의 밝기가 밝은 별일수록 그 등급의 숫자는 어떤 걸까요? 별의 밝기가 밝을수록 등급의 숫자는 작습니다. 우리 그 시험 성적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시험 점수가 높을수록 등급의 숫자는 작잖아요. 그쵸?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1등급만큼 차이가 나는 게 실제 밝기는 몇 배 차이가 나는가, 그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로 아까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등급이 1등급만큼 차이가 나면은 밝기는 2.5배만큼 차이가 나고요. 등급이 5등급만큼 차이가 나면 밝기는 100배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등급인 별이랑 6등급인 별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밝은 걸까? 1등급인 별이 더 밝은 거죠. 그러면 1등급인 별은 6등급보다 몇 배 밝은 걸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 등급이 5등급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등급이 6등급보다는 100배만큼 더 밝은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만 배 밝기 차이가 난다? 그럼 등급으로는 10등급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등급에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일단 겉보기 등급은 기호로 이렇게 스몰 m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겉보기 등급은 우리 지구에서 본 별의 밝기예요. 지구에서 본 별의 밝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그 별이 밝아. 그러면 지구에서도 밝게 보이겠지. 그런데 지구에서 봤을 때는 그 별의 절대적인 밝기뿐만 아니라 그 별이 지구로부터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 거리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 밝기가 똑같은 절대적인 밝기가 똑같은 두 개의 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별은 멀리 있고 한 별은 가까이 있으면 그 멀리 있는 별은 가까이 있는 별보다 어둡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별은 가까이 있는 별보다 겉보기 등급은 더 크겠죠.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라는 건 별의 실제 밝기를 나타내는 광도에 그 별이 지구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는지 거리까지 이 광도와 거리 모두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값이에요. 반면에 절대 등급이라는 거 기호르는 이제 라지 m 대문자 m으로 쓰는데 요거는 거리의 영향을 제거한 거거든요. 거리의 영향을 제거했다는 건 모든 별을 다 같은 거리에 끌고 온 거예요. 모든 별이 다 10파색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밝기로 정한 등급이 바로 절대 등급입니다. 그러면 절대 등급이란 건 지금 거리의 어떤 변화 요소를 없앤 거잖아요. 거리를 통제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거리는 영향을 주지 않고 오로지 광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별의 물리량을 표면온도, 광도, 반지름이라고 했는데 그 광도 대신에는 절대 등급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광도와 절대 등급은 왔다 갔다 서로 1대1 대응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지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거리 지수라는 건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 즉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거리 지수라고 부른대요.
그 말은 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가 그 별의 거리랑 연결된 값이다라는 거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별이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별이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다면 여러분 겉보기 등급이 클까요? 절대 등급이 클까요? 좀 생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 별의 거리가 10파섹보다 가깝다면 10파섹에서의 밝기보다는 그냥 지구에서 10파섹보다 가까이 있을 때 원래 거리에 있을 때 밝기가 더 밝을 거예요. 그 말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더 작을 겁니다. 그러면 거리 지수인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은 0보다 작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어떤 별이 만약에 딱 10파섹 거리에 있다면 그러면 그 별은 겉보기 등급이 곧 절대 등급이겠죠.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을 거예요. 그러면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인 거리 지수가 0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엔 어떤 별이 10파섹 거리보다 더 멀리 있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10파섹 거리보다 멀리 있다면 10파섹 거리로 끌고 왔을 때의 밝기랑 원래 거리에 있을 때의 밝기 중에 원래 거리에 있을 때 밝기가 더 어둡겠죠. 즉 겉보기 등급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니까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 값이 0보다 큰 거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이라는 거리 지수는 클수록 실제로 거리가 멀리 있다. 그래서 요게 이해가 됐으면 여러분은 이제 거리 지수가 클수록 거리는 멀다라고 요 관계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별의 밝기와 별의 거리 사이의 관계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똑같은 별이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봤잖아요. 똑같은 밝기의 별이요. 나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을 때랑 그리고 2만큼 떨어져 있을 때 밝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일단은 멀리 있는 별일수록 어둡게 보이잖아요. 밝기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2배 멀면 밝기는 2분의 1배 되는 걸까? 그게 아니고 거리가 2배 멀면 밝기는 4분의 1배가 됩니다. 즉 밝기라는 건 거리 제곱의 반비례예요. 이렇게 우리가 밝기와 거리의 관계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여기까지가 별의 밝기와 등급에 관한 좀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요게 사실 뭐 지구과학 1에서 따로 배우는 내용은 아니에요. 뭐 G2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G1에서도 별에 관해서 해석하는 문제들을 풀다 보면 요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잠깐 시간을 내서 설명해 본 거고요. 자, 이제 우리 광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광도의 정의. 제가 광도의 정의를 이제 빨간색으로 적어 놨는데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별이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야. 자, 광도는요, 별이 단위 시간에 자기의 전체 표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야. 요거를 광도라고 합니다. 이 광도의 빨간색 정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광도를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 볼 건데, 아까 말했듯이 광도는 절대 등급과 연결된 값이라서요, 어떤 별의 절대 등급을 하면 그 별의 광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별의 절대 등급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전에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거리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했죠. 여기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거리 사이에 관계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거리 요 세 개 중에 2개의 값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그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는 별까지의 거리 구하는 방법을 배우지는 않아요. 근데 뭐 G2에서 배우긴 하는데 뭐 연주 시차라든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해요. 그럼 세 개 중에 거리 구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지구에서 그 별을 관측해서 구한 밝기로 등급을 정합니다. 우리 지구에서 관측한 밝기로 정한 등급을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죠. 즉 겉보기 등급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거리를 알고 겉보기 등급을 하니까 아까 말했던 관계식으로 절대 등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절대 등급을 알면 광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절대 등급이랑 광도가 1대1로 연결된 값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 절대 등급으로 광도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태양의 절대 등급과 태양의 광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어떤 기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태양의 절대등비 모일 때 태양의 광도가 뭐다. 그러면 어떤 별의 절대등비 모일 때 그 별의 광도는 뭘까? 이렇게 식을 또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 식까지 여기서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별의 절대 등급을 알아내면 태양의 광도와 절대 등급 그걸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면 그 별의 광도까지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로 별의 광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광도 끝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지원에서 문제를 풀 때는 광도와 표면온도, 반지름 요거 세 개의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내용이 제목은 반지름이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요 페이지 안에서 우리에게 문제풀이할 때 가장 중요한 공식들을 볼 거예요. 자,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구가 있습니다. 이 구가 바로 별이거든요. 이 구의 반지름을 이제부터 R이라고 해볼게요. 우리의 목적은 그 별의 반지름 R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별 표면적에 이렇게 점선으로 제가 네모를 그려놨어요. 이게 바로 단위 면적이거든요. 그런데요, 별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는요, 별의 표면 온도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별이라기보다 흑체가 그래요. 흑체가. 근데 우리가 별을 흑체로 가정하기로 했으니까 흑체의 성질을 따라야겠죠. 그래서 방금 말했던 내용이 동그라미 1번 슈테판 볼츠만 법칙인데요. 다시 읽어보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란 흑체가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 E는 표면 온도 T 4제곱에 비례한다. E는 T 4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E는 시그마 T의 4제곱이다. 여기서 시그마는 슈테판 볼츠만 상수예요. 상수.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광도를 볼게요. 우리 아까 전 페이지에서 광도의 정의 빨간색으로 나왔던 거 기억나죠? 광도란 별이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에요. 자, 그러면 광도는 별이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에다가 전체 표면적을 곱하면 그게 단위 시간당 전체 면적에서 방출되는 광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광도는 이 구의 표면적에다가 시그마 t의 4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구의 표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지름이 R이니까 4파이 R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광도 L은요, 4파이 R제곱 시그마 t의 4제곱이에요. 방금 말했던 공식이 오늘 제일 중요한 공식이에요. 오늘 뭐 다른 거는 다 까먹는다 하더라도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 L은 4파이 R제곱 시그마 t의 4제곱. 요것조차 힘들다면 이거라도 기억해야 돼. 광도는 상수 다 빼고 R제곱 곱하기 T 4제곱에 곱에 비례한다. 요거를 가지고 3개의 물리량 중에 2개를 알았을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어떻게 이 공식을 쓰는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제 별의 반지름을 구하고 싶은데 이미 다 구했습니다. 요 식을 R에 관해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R에 관해서 바꾸면 R제곱은 4파이 시그마 T의 4제곱분의 L이니까 R은 루트 4파이 시그마 T제곱 분의 루트 L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요 반지름 R을 구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L과 T는 다른 방법으로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는 어떻게 구하냐?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해가지고 분광형으로 표면 온도를 알아내고, 그리고 L은 어떻게 구하냐? 아까 전 페이지에서 봤었잖아요. 그 별의 거리와 겉보기 등급으로 그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해내고 그 절대 등급으로 광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럼 요 식에 T와 L을 대입해가지고 R을 알아내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요 공식으로 거의 다 문제가 풀린다. 되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별의 광도와 반지름 개념은 다 끝났고요. 오늘 개념은 되게 짧았잖아요. 근데 이 뒤에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 별의 물리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요건 사실 문제풀이 연습을 실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문제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3개의 문제풀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할 때는 제가 잠깐 사라졌어요. 오른쪽 아래 제가 없죠. 그냥 이 화면만 가지고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예요. 좀 최신 기출 문제죠. 자,
우리 별의 물리량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 표면 온도, 이번 시간 광도와 반지름 이 세 가지의 물리량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문제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14번 문제를 보면 뭐 주계열성, 거성, 백색 외성 이렇게 별의 종류 얘기가 나와요. 아직 우리 진도상으로는 별의 종류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요 지구과학 원 토파보기로 지구과학 원을 나는 아예 처음 해본다 하는 사람들은 다음 강인 HR도까지 듣고 다시 문제풀이로 오시고요. 만약에 내가 뭐 학교에서든 뭐 다른 학원에서든 지구과학 원을 난 한번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시작해 볼게요. 별 기억 니은 디귿의 표면 온도, 광도, 반지름 이 세 개의 물리량이 나왔고 이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주계열성, 거성, 백색 외성 중 하나래요. 그러면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기억 니은 디귿이 이 주계열성, 거성, 백색 외성 중에 뭔지 별의 종류를 찾아줘야 됩니다.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우리 주계열성을 기준으로 찾아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 이 물리량들의 기준값도 태양이거든요. 태양을 표면 온도 1, 태양의 광도를 1, 태양의 반지름을 1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값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태양이 바로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주계열성의 특징을 가지고 별의 종류를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계열성이라면 주계열성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도 크고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크다라는 물리량들의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 기억부터 주계열성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기억이 주계열성이라면 기억은 지금 표면 온도가 루트 10으로 태양보다 높아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주계열성이라면 반지름도 태양보다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기억은 주계열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반지름이 태양의 100분의 1로 태양보다 훨씬 작죠. 그러면 기억은 거성과 백색 외성 중에 별이 죽을 때 쪼그라든 모습인 백색 외성인 거예요. 기억은 백색 외성. 자, 그다음 니은. 니은에 이제 광도와 반지름이 나와 있는데 광도가 태양보다 큽니다. 100배나 커요. 그러면 반지름도 태양보다 커야 되는데 반지름 태양보다 커요. 그럼 니은은 주계열성이 일단 될 수 있어요. 니은 잠깐 보류하고 디귿부터 봅시다. 자, 디귿은 표면 온도가 0.75로 태양보다 낮아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만약에 디귿이 주계열성이라면 광도 역시 태양보다 작아야 되는데 광도는 태양의 81배로 태양보다 커요. 그럼 디귿은 주계열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이 뭐예요? 얘가 바로 거성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니은 보류했던 게 이제 확실히 주계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별의 종류는 짝지어 놨고요. 아마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각각 물리량들이 하나씩 빈칸이 있으니까 이 빈칸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물리량, 모르는 하나의 값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표면 온도, 광도, 반지름 세 개의 물리량을 모두 다 알고 있는 별이 기준으로 필요하거든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바로 여기선 태양인 거예요. 태양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부터 일단 보기를 읽어볼게요. 우리가 문제를 시험장에서 푼다고 생각하고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기억이 니은보다 길대요.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그게 바로 람다 맥스죠.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랑 반비례하죠. 즉 기억과 니은의 표면 온도를 비교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억은 표면 온도를 알지만 니은의 표면 온도는 몰라요. 그럼 니은의 표면 온도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태양과 니은을 비교해가지고 니은의 표면 온도를 구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태양이 있고 니은이 있을 때 지금 광도의 경우는 태양이 1일 때 니은이 100이에요. 그리고 반지름의 경우는 태양이 1일 때 니은이 2.5예요. 그러면 표면 온도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 요 세 개 물리량들의 관계식 알잖아요. 반지름 L은 반지름 L이래. 광도 L은 반지름 R제곱 곱하기 표면 온도 T의 4제곱 곱에 비례한다고 알고 있죠. 그럼 우리 표면 온도 T의 4제곱은 R제곱분의 L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R제곱분의 L, 태양은 1이 될 거고요. R제곱분의 L이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2.5의 제곱분의 100이 될 거예요. 지금
2.5의 제곱분의 100 이게 뭐냐면 t의 4제곱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t를 구해보자. t는 일단은 2.5의 제곱분의 100의 루트를 취하면 2.5분의 10이죠. 여기다가 한 번 더 루트를 취한 게 t가 되겠죠. 근데 우리 2.5분의 100은 25분의 100이잖아요. 그럼 25분의 100은 5분의 10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2가 되는 거죠. 아, 니은은 표면 온도가 2였구나. 태양의 2배였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기억과 니은의 표면 온도 비교할 수 있겠죠? 자, 표면 온도는 지금 기억과 니은 중에 기억이 니은보다 더 높은 거야. 그럼 람다 맥스는 반비례니까 기억이 니은보다 짧은 겁니다. 기억이 니은보다 길다. 기억 보기 틀린 거죠. 됐죠? 자, 이제 니은 볼게요. 기억의 절대등급 마이너스 니은의 절대등급 값은 10이래요. 절대등급이란 건 광도와 관련된 값이거든요.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광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니은의 광도는 알지만 기억의 광도는 몰라요. 그럼 기억의 광도를 아까 니은의 표면온도 구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구해볼게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건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과 누구를 비교하는 거야? 기억을 비교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지금 표면온도 알고 있어요. 태양이 1일 때 기억은 루트 10이고요. 그리고 반지름 알고 있어요. 태양이 1일 때 기억이 0.01이에요. 그때 나는 광도 L을 구하고 싶어요. 자, L은요, R제곱 곱하기 T의 4제곱 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태양 같은 경우는 R제곱, 1의 제곱 1이죠? 그 다음에 T의 4제곱, 1의 4제곱 1이죠? 곱해도 1이에요. 그런데 기억 같은 경우는 R제곱이 0.01의 제곱이에요. 즉 100분의 1의 제곱이니까 100제곱분의 1이에요. 곱하기 루트 10의 4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이에요. 요거 계산해주면 100분의 1이 되겠죠. 요게 뭐예요? 기억의 광도라는 거야. 기억의 광도는 100분의 1, 즉 0.01이 됩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광도를 비교할 수 있겠죠. 일단은 니은이 기억보다 광도가 커요. 즉 니은이 기억보다 절대 등급은 작습니다. 그런데 몇 배 더 광도가 큰지를 볼게요. 여러분, 니은은 기억보다 광도가 몇 배 더 큰 거예요? 그렇지. 100의 제곱배만큼 큰 거야. 100의 제곱배. 그럼 보세요. 우리가 광도가 100배 크면 등급으로는 몇 등급 차이인 거야? 맞아. 5등급 차이인 거야. 등급이 5만큼 작다는 거잖아요. 요 관계를 알고 있으면 지금 니은이 기억보다 광도가 100의 제곱배만큼 커. 그럼 등급은 10만큼 더 작은 거죠. 10만큼 작아? 아, 그럼 기억의 등급이 절대 등급이 라지 m이면 니은의 등급은 라지 m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의 절대 등급 라지 m에서 마이너스 니은의 절대 등급 라지 m 마이너스 10을 빼면 10이 나오게 되겠죠. 니은 보기 맞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별의 질량은 니은이 디귿보다 크대요. 자, 질량을 물어봤어요. 우리 근데 지금 니은은 주계열성이고 디귿은 거성이거든요. 주계열성과 거성의 질량을 비교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은 종류의 별, 그러니까 같은 뭐 주계열성의 질량은 비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주계열성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표면 온도가 더 높은 주계열성이 질량도 더 큰 거고, 뭐 반지름이 더 큰 주계열성이 질량도 더 큰 거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주계열성과 거성의 질량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디귿 보기를 풀기 위해서 지금 요 별들을 HR 도상에 한번 그려볼게요. 잠깐 또 지울게요. 여러분 중지하고 필기하면 되니까 저는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 HR도를 그려보면 HR도의 가로축은 표면 온도입니다. HR도의 세로축은 광도입니다. 그리고 HR도 상에서 지금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띠, 이게 바로 주계열성입니다. 우리 태양은 주계열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표면 온도가 1이고 광도가 1인 주계열성. 요게 뭐야? 요게 바로 태양이야. 그럼 나머지 별들도 표시를 해볼게요. 우리 아까 백색일성, 주계열성, 거성 이 별의 종류 찾을 때 선생님은 얘네들을 뭐 주계열성이라고 가정해가지고 주계열성이 뭐 될 수 있다, 없다 요걸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물리량들을 구해놓고 HR도의 그 위치를 점 찍어가지고 별의 종류를 판단해도 됩니다. 그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거꾸로 물리량들을 구하고
H활도에 점을 찍어서 내가 아까 찾은 별의 종류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기억부터. 기억은 표면 온도가 루트 10이에요. 태양보다 큰 거죠. 그럼 표면 온도 왼쪽으로 갈수록 크니까 한 요 정도가 루트 1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광도는 0.01이면 1보다 훨씬 작죠. 요 정도가 0.01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걸 보아 기억은 백색 외성이 맞아요. 자, 니은은요. 표면 온도가 2예요. 그러면 1보다 크지만 루트 10보다 작으니까 요 정도가 2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린 니은이 주계열성이란 걸 아니까 요 주계열성 라인상에 이렇게 니은을 점 찍어 두고요. 그러면 요 세로축 값이 광도 100이 되겠죠. 자, 마지막 디귿은 표면 온도 0.75로 태양보다 낮습니다. 0.75고요. 광도는 81로 니은보다는 조금 작은 편이죠. 여기 이렇게 점을 찍으면 요게 디귿이 되는 거예요. 디귿도 주계열성의 오른쪽 위니까 거성의 위치 맞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질량을 비교해야 되는 대상이 뭐냐면 요 니은과 요 디귿인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만약에 두 별이 모두 주계열성이라면 질량 비교가 쉽다고 했죠. 그러면 디귿은 이미 주계열을 떠나서 거성이지만 디귿을 다시 시간을 돌려가지고 주계열성일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디귿이 주계열성이라면 우리 이제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진화할 때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진화하잖아요. 그러면 디귿은 주계열성일 때 대략은 뭐 요 정도 위치였던 거죠.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요게 바로 디귿이 주계열성일 때 위치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계열성일 때 디귿의 질량과 니은의 질량을 비교할 수 있지.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우리 주계열성은 요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질량이 더 큰 거니까 지금 니은의 질량과 주계열성일 때 디귿의 질량 중에 니은의 질량이 더 큰 거야. 그런데 현재 디귿은 주계열성이 아니고 거성이죠.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변할 때 질량의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그 질량의 변화는 주계열성에서 거성이 되면서 핵융합 반응을 하잖아요.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우리 수소 핵융합 반응 생각해 보세요. 4개의 수소가 1개의 헬륨으로 변하는데 4개의 수소의 질량이 1개의 헬륨의 질량보다 크기 때문에 이 반응을 통해 질량 감소가 생겨서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거성이 될 때는 질량이 감소한다고. 그러니까 현재 거성 단계인 디귿은 여기다 쓰자. 거성 단계인 현재 디귿은 주계열성일 때 디귿보다 질량이 작다고요. 그 우리 지금 비교 대상은 뭐예요? 현재 니은과 현재 디귿, 거성인 디귿을 비교하는 거죠. 니은의 질량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질량은 니은이 디귿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 보기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니까 5번을 골라주면 되는 거죠. 되셨죠? 요 문제가 우리가 별의 물리량을 배우고 나서 풀이를 들으니까 뭐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여러분은 요거를 시험장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게다가 막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도 아니야. 14번이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쯤에 나오는 거니까 시간이 어때요? 시간이 이미 째깍째깍 많이 흘러가지고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풀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첫 번째, 사전에 요 물리량들 계산하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 아까 전에 태양을 기준으로 비례식 세워가지고 비교하던 걸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장에서는 요거를 제일 꼴찌로 풀어야겠죠. 이걸 딱 처음 보면 예, 시간 많이 잡아먹겠다. 그럼 얘 풀다가 시간 많이 소요돼가지고 뒤에 있는 애들 못 풀 수 있으니까 일단 뒤에 있는 애들 후다닥 풀고 다시 여기로 되돌아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첫 번째 문제도 꽤 시간이 오래 걸렸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자, 이제 18번 문제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예요. 근데 사실 뭐 기억, 니은, 디귿이 1, 2, 3, 4, 5로 바뀌었을 뿐이지 아까 전 문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표면온도, 광도, 반지름. 여기도 표면온도, 광도, 반지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광도 없는데요. 여러분 절대 등급이 광도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역시 3개의 물리량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이제 가나다라 4개의 별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전 문제에서는 우리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애들의 물리량을 구했듯이 여기선 누가 기준이냐면 여기서 기준
가가 기준입니다. 가가 표면온도, 절대 등급, 반지름을 모두 알고 있는 별이니까 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별들의 이제 빈칸에 해당하는 물리량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물어볼 테니까 일단 구해볼까요? 뭐 특히 뭐 나의 반지름은 기억으로 빈칸 뚫어놨으니까 물어보겠죠. 그거 연습 삼아 구해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를 비교한다. 이렇게 써놓고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게 표면 온도와 광도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반지름인 거죠. 자, 표면 온도는 가가 6,000, 나가 12,000이에요. 간단하게 비로 쓸게요. 가가 1일 때 나가 2, 1대 2고요. 자, 그다음에 절대 등급으로 광도를 비교를 해야 돼요. 지금 나가 가보다 절대 등급이 작으니까 나가 가보다 광도가 큰 거예요. 근데 몇만큼 작냐면 절대 등급이 지금 5만큼 작거든요. 등급이 5만큼 작다, 광도는 100배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도의 비가 지금 나가 가의 100배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반지름이 가 같은 경우는 1인데 나의 반지름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L은 R제곱 곱하기 T 4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R제곱은 T 4제곱분의 L의 비례예요. 그러면 R은 T 4제곱분의 L의 루트를 취하면 되겠죠. 그럼 나는 T가 지금 2니까 2의 4제곱분의 L이 100이니까 100. 거기다가 루트를 취하면 그게 바로 R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4분의 10이 되겠죠. 4분의 10이면 2.5인가요? 2.5 맞죠? 기억은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1번부터 보기 읽으면서 판단해 볼게요. 자, 1번 기억은 25다. 기억 방금 구했는데 25 아니고 2.5죠. 틀렸고. 자, 2번 가의 분광형은 M형에 해당한대요. 자, 가의 분광형. 우리 분광형 이제 지난 시간 배웠던 표면 온도죠. 복습할 겸 잠깐 여기다가 써볼까? 자, 분광형 7개. O, be a fine girl, kiss me. O, B, A, F, G, K, M 이렇게 되고요.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 높아. O형으로 갈수록 람다 맥스 짧아. O형으로 갈수록 색지수 작아. 이렇게 써놓고요. 우리가 기준으로 외워야 되는 게 뭡니까? 맞아요. A형과 G형 외우라고 했어요. A형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10,000켈빈이에요. 그리고 얘는 색지수가 0이에요. G형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이에요. 얘는 예시로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어요? 우리 태양이 있어요. 요거를 알고 있다면 지금 가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이니까 분광형 G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2번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다가 가보다 길다. 자,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뭐야? 람다 맥스야. 람다 맥스는 뭐랑 관련된 값이야? 표면 온도. 표면 온도랑 반비례 관계에 있어. 즉, 우리 3번 보기는 다와 가의 표면 온도를 비교하라 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다의 표면 온도 모르니까 가랑 비교해서 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의 표면 온도를 또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구해볼게요. 연습할 겸. 자, 다 쓰는 거야. 지금 표면 온도는 몰라. 그리고 광도. 광도는 보니까 다가 가보다 작네. 근데 얼마만큼 작은지 보니까 10만큼 작아. 등급이 10만큼 작잖아. 그럼 광도는 100의 제곱배만큼 밝은 거야. 그러니까 가의 광도가 1일 때 다의 광도는 100의 제곱인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은 1대 100인 거야. 근데 우린 지금 표면 온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일단 표면 온도 바로 구하기 힘들면 표면 온도 4제곱부터 구해볼까요? 표면 온도 4제곱은 R제곱분의 L에 비례하죠? 그럼 R제곱분의 L, 가는 1이야. 그리고 다는 R제곱, 100의 제곱분의 L, 100의 제곱이야. 뭐야? 얘도 1이야. 그러면 표면 온도의 비도 1대 1이야. 즉 가와 다의 표면 온도는 같아. 다의 표면 온도는 6,000켈빈이었던 거야. 그러면 가와 나의 표면 온도가 같으니까 람다 맥스도 같겠죠. 누가 누구보다 길다가 아니고. 틀렸고. 자, 4번.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래. 자,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 두 글자로 뭘까? 맞아. 요게 바로 광도예요. 광도.
우리가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하고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은 그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하는 그러니까 시그마 t의 4제곱에 별의 표면적만큼 곱해주면 되니까 그게 광도라고 했잖아요. 즉 역시 이번에는 나와 라의 광도를 비교하라 라는 겁니다. 그럼 비교해 볼게요. 여기 좀 확대하고 여기다 써볼까요? 지금 우리 비교해야 될 대상이 나와 라인 거죠. 일단은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나가 라의 4배인 거죠. 그러면 4대 1이야. 그리고 반지름은 나가 2.5고 라가 4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지금 광도 L인데 L은 R제곱 곱하기 T 4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R제곱 2.5의 제곱 곱하기 T 4제곱 4의 4제곱 얘도 R제곱이면 4의 제곱 곱하기 T의 4제곱 1의 4제곱이네.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누가 큽니까? 우리 어차피 대소만 비교하면 되니까 맞아요. 나가 더 커요. 나가 더 커. 그럼 광도는 라보다는 나가 더 큰 거야. 나가 라보다 많은 거야. 그러니까 4번 보기가 정답인 거야. 됐죠? 그러면 광도랑 관련된 절대 등급을 라를 정확히 구하는 거는 뭐 계산하면 할 수야 있겠지만 너무 어렵겠죠? 근데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죠. 라가 나보다 즉 광도가 어때요? 라가 나보다 광도가 작으니까 절대 등급은 더 큰 거죠. 그럼 마이너스 1.2보다는 등급이 더 큰 거예요. 광도 작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기 5번 보겠습니다. 가와 같은 별 10,000개로 구성된 성단의 절대 등급은 이렇게 성단의 절대 등급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보세요. 별 몇 개로? 10,000개로 구성됐대. 가처럼 절대 등급이 플러스 3.8인 별 10,000개로 구성되면 이 성단 전체의 광도는 별의 개수만큼 10,000배인 거예요. 근데 10,000배라는 건 100의 제곱배거든요. 광도가 100의 제곱배만큼 크다라는 거는 절대 등급은 몇만큼 작은 거야? 맞아. 10 작은 거야. 10만큼 작은 거야. 그러면 그 성단의 절대 등급은 지금 가 별의 절대 등급인 플러스 3.8에서 마이너스 10을 해주면 돼요. 그럼 그거는 마이너스 6.2거든요. 그럼 그건 결국에 라의 절대 등급이 아니고 다의 절대 등급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5번 틀렸고 그리고 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보다 등급이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2가 될 리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이것도 아까 전 요 문제랑 거의 똑같죠. 똑같이 시간이 꽤 많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조금 쉽습니다. 그 전에 풀었던 문제에 비해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림은 세별 가나다의 스펙트럼에서 세기가 강한 흡수선 4개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거래. 그리고 가나다의 분광형은 각각 A, O, G형 중에 하나래요. 자,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면 온도라는 물리량과 관련된 문제인 거죠. 분광형 나왔고요. 별들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세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요 3개의 분광형 표면 온도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표면 온도는 A, O, G 중에 누가 제일 높아? O, B여 하니까 O가 제일 높은 거죠. 그 다음에 A형이고 그 다음에 G형입니다. 그러면 람다 맥스도 비교할 수 있겠죠. O형이 제일 짧고요. A형, G형이 제일 길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분광형을 한번 써볼까요? 아까처럼 O, B, A, F, G, K, M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제에 나온 게 O형 나왔고 A형 나왔고 G형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준 단서는 이 별의 스펙트럼에서 어떤 흡수선이 강한지를 알려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개념 강의에서 배웠던 복잡한 그래프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게 일단 A형 같은 경우는 뭐의 흡수선이 가장 강해요? 맞아. 우리 A, B, C, D 이렇게 알파벳 붙인 게 처음에 수소 흡수선을 기준으로 붙였다고 했으니까 A형의 수소 흡수선이 가장 센 거거든요. 그래서 A는 지금 중성 수소의 흡수선이 제일 강해요. 그리고 G형 같은 경우는 우리 태양 생각하면 돼요. 얘는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 제일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도 기억해 둡시다. A형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O형이나 B형 같은 경우는 헬륨의 흡수선, 이렇게 중성 헬륨이나 아니면 이온화된 헬륨의 흡수선이 이런 별들에선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G형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뭐 K형이나 M형처럼 좀 표면 온도 낮은 별에서는 우리 배웠듯이 금속 원소라든가 분자의 흡수선이 강해요.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중성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한 걸로 보아 A형이고, 나는 이온화된 칼슘 흡수선 강한 걸로 보아 G형이고, 그리고 다는 지금 헬륨의 흡수선 강한 걸로 보아 O형이 되겠죠. 이렇게 짝지어 놓고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표면 온도가 태양과 가장 비슷한 별이 가래요. 자, 표면 온도 태양과 가장 비슷한 거 분광형이 G형인 별이니까 나가 되겠죠. 틀렸고, 니은 나의 구성물질 중 가장 많은 원소는 칼슘이래요. 즉 나에서 우리가 수소보다 칼슘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칼슘이 더 많은 거야? 아니라고 했지. 요건 쌤이 개념에서도 강조했던 거죠. 태양에서 이온화된 칼슘 흡수선이 가장 강한 걸로 보아하니 태양에 칼슘이 제일 많구나. 삐 틀린 거죠. 칼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더라도 태양이 제일 많은 거는 수소와 헬륨이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나라는 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일 겁니다. 틀렸어요. 자, 디귿.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량은 나가 다보다 적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단위 면적이란 말 없이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하면 그거는 광도예요. 아까 전 여기 18번에 4번 보기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우리 광도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단위 시간당 어디에서? 전체 면적이 아니고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예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뭐예요? 요거는 시그마 t의 4제곱, 즉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하는 값인 거예요. 즉 우린 나와 다의 표면 온도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표면 온도가 얘가 가고 G형이 나고 O형이 다니까 지금 표면 온도는 나랑 다 중에 다가 더 높네요. 그러면 다가 더 큰 거죠. 나가 다보다 적은 거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보기만 맞으니까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별의 물리량 개념 강의 끝나고 좋은 기출문제 3개까지 풀어봤어요. 지금 풀었던 기출문제들 잘 연습하면 별의 물리량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뿅!